논술에 있어서 마지막 승부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일단 현재 통합교과 논술에서는 주어진 제시문이나 자료들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분석, 또 캐력, 이게 기본이 돼야 됩니다. 주어진 자료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되겠죠.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완결이 되는 수준이라면 그 주어진 제시문이나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버전업이 되는 답안을 어떻게 생성할 것인가, 그거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누차 이야기하지만 경쟁률이 한 30대 1이 넘어가게 되면 웬만큼 어느 정도 내가 잘 썼다 이렇게 해서 합격점을 받는 게 보장이 안 됩니다. 본인이 이제 나름 주어진 제시문의 핵심 내용, 그 다음에 전체 주제, 그리고 출제자의 의도까지 캐치를 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 주제에 대한 자신의 뚜렷한 관점까지 보여주려면 어떤 의미에서는 논제 자체를 위에서 내려다보는 정도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오늘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좀 쉽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기부문화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자료 분석형 문제입니다. 문제가 이제 자료 1, 2, 3, 4에 나타난 우리나라 기부문화의 특징을 분석하고 그 분석 결과와 제시문 달을 활용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세트 문항이었습니다. 그 중에 이 부분만 쌤이 발췌를 해서 강의를 하는 겁니다. 기부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자료가 잘 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제시문 따부터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방향 기준이 되니까 정리를 좀 해보면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서구의 이제 개인주의 또는 개인의 자유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는 뜻에서 자유주의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이 우리 한국 사회에 유입이 되면서 서구 사회에서 통용되었던 개인주의하고는 다른 개인주의로 변질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바람직한 어떤 개인주의 또는 자유주의는 사회를 구성하는 각 구성원들, 개인들이 자신의 어떤 자유나 권리를 중히 여기는 만큼 거기에 따르는 어떤 책임이나 의무에 관한 의식도 나름 이제 가지면서 자신의 어떤 이익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사회의 어떤 이 공동체에 대한 어떤 관심과 배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들의 자유가 지속적으로 보장이 되고 그들의 권리가 지켜진다, 실현이 된다.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그런 생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회가 성숙한 시민사회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지문입니다. 물론 그 기준에 봤을 때 한국 사회는 좀 미흡하다. 이런 각도를 보여주고서리 그 기준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기부문화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도출할 거냐. 자, 자료를 이제 4개를 주었습니다. 전체 주제가 우리나라 기부문화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문제다. 그리고 왜 그럴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기부문화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크게 답안 전체의 구성을 잡았다면 이런 논의를 전개해가는 과정에서 주어진 자료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거에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료 1과 자료 2를 보시면요. 이것이 기부문화 활성화 방안을 논하기 이전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기부문화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지 않는 것인지 현황, 그리고 과연 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것이 우리나라 경제 수준에서 적당하고 경제가 발전되면은 좀 더 나아질 거니까 문제가 안 되는 수준인지 아니면 이거는 아니다 하는 문제적인 수준인지를 따져보자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잘 보세요. 국가별 1인당 연간 기부액을 2006년도 기준으로 한국과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를 가져오는데요. 이거 실제로 학생들한테 집필을 해봐라 이렇게 하면은 통상적으로 이렇게 애들이 씁니다.
우리나라는 이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등 다른 나라에 비해서 1인당 기부 액수가 적다. 꼴찌다. 문제다. 이렇게 쓴단 말이죠. 근데 그게 얼마나 좀 불성실한 답변이냐 하면 말이죠. 이 교수님이 이 문제를 낸 교수님이요. 국가별 1인당 연간 기부액에 관련 통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한국 요 4개 나라만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 거예요. 전 세계 적어도 OECD에 가입한 주요 나라들, 우리나라하고 경제 수준이 비슷하거나 경제 규모나 경제 수준이 비슷하거나 좀 나은 나라들은 다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한국과 대비할 수 있는 나라로서 3나라를 골랐단 말이에요.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런데 3나라도 여러 나라가 있을 거예요. 프랑스도 있고 일본도 있고 많아요. 근데 왜 이 3나라를 골랐을까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자료 1에 보면 지금 이제 한국의 1인당 연간 기부액은요, 캐나다나 미국이 1위죠. 캐나다에 비해서 이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한국의 기부 액수는 이게 이제 너무 적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미국과 캐나다에 비해서 우리나라 기부 액수가 적다는 거, 야, 문제야, 문제. 이렇게 호들갑을 떨 건 아니죠. 예를 들면, 올겨울, 가을부터 스케이트를 배워가지고 이제 3달 배웠어요. 스케이트장에 갔는데, 자꾸 넘어지고 김연아보다 훨씬 못하. 내가. 이게 내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의 기부 액수가 적다는 게 바로 문제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만큼 잘 살게 되면 경제 규모가 커지면 기부액이 늘어날 것이다 하면 끝이니까.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싱가포르를 보란 말이에요. 싱가포르. 왜 싱가포르를 내세웠을까? 이 싱가포르는요, 우리나라하고 경제 수준이나 아니면 또 70년대 아시아에 떠오르는 4마리 용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한자 문화권, 유교 문화권, 문화적 기반이나 이것도 공통점이 있어요. 물론 차이점도 있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다시 그 스케이트 예를 들면, A 학생과 B 학생이 둘이 스케이트 3개월 탔는데, 감독이, 아니면 코치가, 너는 왜 김연아보다 못하니? 이렇게 하면 걔가, 당연하죠. 걔는 선수니까 이렇게 해버리겠지만, 둘 다 똑같이 시작했는데 얘는 벌써 잘 타는데 날아다니는데 너는 왜 이렇게 자꾸 넘어지니? 이러면, 얘가 게을리했다든지 하는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이 이 표를 보시면서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보다 경제 규모나 수준이 높은 미국과 캐나다 같은 선진국이 아니고, 우리하고 경제 수준도 비슷하고, 문화적 토양도 비슷하고, 한 싱가포르에 비해서도 거의 2분의 1밖에 안 된다. 이거는 문제다라고 찍어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료 1에서는 요게 포인트다. 요게 포인트. 싱가포르가 포인트다. 요런 구분을 안 하고 그냥 뭉뚱거려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다. 이렇게 하는 이거는 눈에 보이는 현상밖에 보지 못하는 아무 생각 없는 학생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그런 답안을 교수님한테 제출하고 오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나 아무 생각 없는 애거든요. 멍청해요, 나. 이렇게 한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자료 2에서 보시면 한국인의 시기별 기부액 추이를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자료 2에 2003년도부터 2006년도, 7년도까지 최근에 기부액 수 변화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 짧은 기간 속에서도 꽤 2배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히 전체 기부액이 증가합니다. 이거는 긍정적인 거죠. 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료 2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전체 기부액의 증가 부분보다는, 물론 그것도 평가를 해야 되죠.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전체 기부액 중에서 1월, 12월 모금액, 즉 흔히 하는 말로 연말연시에 이루어지는 기부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있죠. 그러니까 전체 기부액이 증가한 건 긍정적인 거야. 그런데 전체 연중 기부액 중에서
연말 연시에 이루어지는 기부액의 비중은 변동이 없어요. 똑같아. 여전히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기부를 굉장히 좀 이벤트적인 개념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또는 어떤 분위기가 이렇게 물어익는 그런 특정한 시점에 이루어지는, 다시 말해서 요거는 이제 부정적인 거. 이 표가 결코 나름대로 전체 기부 증가 긍정적인 측면이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질적으로 봤을 때는 요게 이제 기부 문화 정착하고는 아무 관련성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뭔 이야기입니까? 여전히 기부라는 것을 굉장히 일시적인, 이벤트적인 어떤, 또는 보여주기 생색내기,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라면 상자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사진 찍는 거라든지 그런 식의 개념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요거를 밝혀주셔야 됩니다. 자, 차근차근 표를 그냥 뭉뚱그리 보시지 말고, 여기 한국 사회와 대비 비교되는 대상으로서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이 나오면 이 두 개와 이 두 개를 분리를 시켜서 어디에 주목해야 될까? 자료가 2003년도에서 6년, 7년까지 4년이라는 짧은 기간 속에서도 전체 액수가 증가하고 있다. 상당 2배는 아니지만, 그건 긍정적이지만, 그것도 보되,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과연 그것이 기부액의 증가가 기부 문화의 활성화 쪽으로 가고 있는 거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거냐, 이런 부분은 여러분이 분명히 짚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자료 3위, 일반 시민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기부를 안 하십니까? 물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여줬는데요. 요것도 실제 집필을 하라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요, 이래요. 거기 기부를 하지 않는 이유 중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답변이 기부 방법 몰라요. 누가 하라는 요청도 안 하던데 그래서 안 했다. 두 번째 많은 이유가 돈이 없어요. 경제적 여유가 안 돼요. 세 번째, 그 돈을 내고 땡치는 것이 좀 찝찝해. 내가 가서 도와주면 몰라도. 자, 그런데 그게 이제 33%, 30%, 26%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의식을 반영하고 있는 항목인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처리를 해요. 왜 기부 문화가 한국 사회에서 활성화되지 않느냐? 자료 3을 분석해보면, 기부 방법을 모르거나, 여유가 없거나, 아니면, 돈을 주는 게, 그렇게 탐탁치 않은 것 때문에. 이렇게 그냥 서술해버려요. 그러면은, 그것 역시 눈에 보이는 것만 본 거지. 설문조사를 했을 때, 그 설문조사 항목에 이런 답변이, 이 비율이 나왔을 때 그것이 의미하는 건 무엇인지에 대한 자기 나름의 해석이 이루어지지 않는 답안이 돼버리죠. 그러면 요거를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좀 소화를 했다 칩시다. 아마 요거를 전체적으로 우리 주제 자체가 기부문화 활성화 방안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결국 이 설문조사의 목적이 뭐냐를 생각해 보면, 왜 지금 우리 한국 사회